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엽 부원장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은 학교 가는 주에는 매일 수행평가 본다고 힘들어하고 학교 안 가는 주에는 학부모님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만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계속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러다 보면 계속 공부 안 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면서 더 싸우게 되는 참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벌써 코로나가 터진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똑같이 시험을 보고 있고 학년은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른 학생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시기는 이번 겨울방학밖에 없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수학 공부의 목표와 방향성을 잡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하시는 고민일 수도 있지만 특히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로드맵을 짜기 시작하면 예비 중1 학부모님들에게는 아직 어린데 선행 이렇게 빨리 나가야 하나요? 현행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비 중2 학부모님들에게는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시험도 보는데 2-1부터 다시 해야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시험을 1년 겪어보신 예비 중3 학부모님들에게는 이제 중3 되고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선행은 어느 정도로 나가야 하나요? 지금 정도로 될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결국 선행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고 현행 심화는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 그 고민의 이유는 까먹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행해도 다 까먹는데 선행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현행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면 좀 까먹더라도 그래도 선행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까먹는 게 맞습니다. 이제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EBS에서 방송했던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고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공부한 지 8시간 정도만 지나도 35%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3분의 2 정도는 까먹는다는 뜻인데요. 그 이후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20%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되게 끔찍하지 않나요? 이렇게 복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 까먹기 때문이죠. 다음은 복습을 한 후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까먹기 전에 빨리 복습을 해서 그거 복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복습을 해서 장기 기억 상태, 즉 완벽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학에서는 대표적으로 구구단이라고 할까요? 제가 수업 중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 구구단처럼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입니다. 조금 고학년이 됐을 때는 이거 근해 공식처럼 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복습이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수업 듣고 집에 가서 까먹기 전에 바로 숙제하고 그래야 학생들도 더 빠르게 숙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억에도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학원에 왔을 때 테스트로 복습하고 그리고 다시 오답 풀면서 복습하고 정말 복습의 중요성은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럼 이 복습은 언제 해야 되느냐? 선행 나가면서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방법으로 선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 정석 한번 봤어요. 센 한번 봤어요. 어떤 책 한번 봤어요. 이런 식으로 선행을 나가서는 시간이 지나고 내신 때가 돼서 해당 과정을 다시 공부할 시기가 되면
뭐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랑 뭐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중등 과정의 경우에는 교과서, 개념 원리, 수학 게임 알파 같은 개념서로, 뭐 고등 과정의 경우에는 바이블이나 기본 정석 같은 그런 개념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뭐 숙제로 센, RPM, 수학 게임 베타 같은 유형서로 이제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요. 뭐 여기까지 진행하면 보통 그 과정을 한 번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음 심화로 넘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뭐 정석 센 한 번 봤으니까 이제 심화책 봐야 하지 않나요? 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 뭐 그래도 되는 학생이면 뭐 아마도 이 설명회를 안 들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상위 0.1% 정도 학생일 테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학생일 겁니다. 나머지 99.9% 정도 학생은 네, 안 됩니다. 앞에서 보셨겠지만 복습을 하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제가 학원에 처음 오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은 책에다 풀지 마라. 책에는 오답만 표시해라. 왜냐면 이 책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볼 거니까 라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센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어도 최소한 2번은 봐야 하고,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소한 4번은 풀 각오로 센을 봐야 합니다. 뭐 처음 나가면서 숙제로 A단계, B단계 풀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테스트로 B단계 풀고, 그 다음에 C단계 풀면서 B단계 틀렸던 것들 다시 한번 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답 한번 다시 풀고, 뭐 단원별로 어려워하는 단원이거나 제 시험을 보는 경우라면 더 많은 횟수를 반복하게 될 텐데요. 앞에서 말한 학원에서는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다양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테스트가 메이저 테스트인데요. 이 메이저 테스트는 센을 기본으로 해서 단원별로 기초, 기본, 응용, 심화, 난이도별로 해서 모든 테스트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꼭 다시 풀어보고 확실히 알고 갔으면 하는 문제들만 선별해서 뭐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뭐 구해야 하는 것들을 좀 바꾸는 이런 정도의 수정 과정만 거쳐서 복습용으로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요. 숙제로 풀었던 문제 그대로 테스트를 보게 되면 당연히 다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다 맞는 학생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수로 뭐 한두 개 틀리는 경우들이 많고, 또는 숙제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뭐 앞에 보고했다거나 답지를 참고했다거나 등등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재시험을 볼 정도의 점수를 맞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반복을 해야 뭐 센 한 4번 정도? 이 정도는 반복을 해야 해당 과정 선행을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했으면 해당 과정 전범위 시험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통과하면 다음 과정 선행을 진행을 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B단계부터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권을 10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뭐 10권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정말 복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새로운 문제, 뭐 어려운 문제, 신기한 문제들, 뭐 처음 보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런 것들은 지금 선행하는 과정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한 준비는 내신 대비 기간에 충분히 다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행하는 과정에서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센 여러 번 반복하고 넘어가는 것까지만 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약간 답정너 같은 주제였는데요. 복습 정말 제대로 하고 넘어가자. 복습 제대로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선행하면 다 까먹으니까 복습 제대로 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선행하면 안 까먹을 수 있으니까 선행 나가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선행한 것은 제대로 되어 있나? 라는 걱정이 갑자기 드실 텐데요. 모든 확인은 테스트 점수로, 객관적인 결과로 나타나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 선행을 마무리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진단평가를 보고 있는데요. 진단평가의 경우에는 각 과정에 맞게 학원 선생님들이 직접 단원별로 범위와 난이도를 선정해서 출제하였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기본 개념까지 제대로 되어 있다면 30점 정도, 센 C단계까지 제대로 되어 있다면 50점, 55점 정도, 심화 교재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70점 정도, 그 정도 나오게 난이도를 조절해서 출제했는데요. 그래서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100점 맞으라고 낸 시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행이 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진단평가를 봤는데 100점 맞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요. 90점 넘은 학생들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적었습니다. 재원생의 경우에는 선행 나가면서 이제 다 나가면 수시로 그 해당 과정 진단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나가는 과정 말고 추가로 더 보고 싶은 과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험 일정과 상담 일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에 다니시지 않으시지만 진단평가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학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집합금지로 인해서 12월 28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그리고 홍인철 원장님과 전화로 결과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이후에 이제 좀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집합금지가 풀리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학원에 와서 시험 보고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당 과정 선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심화와 선행이 서로 보완이 된다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화하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서 나중에 선행할 때 도움이 된다더라. 또는 선행하면 이제 아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심화 풀 때 아는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어서 심화할 때 도움이 된다더라. 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 부분은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처럼 이제 답이 정해진 내용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2, 2-2, 3-2 같은 2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도형 부분이고 고등 과정과 아주 크게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특목고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2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심화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1-1, 2-1, 3-1 같은 경우에는 대수 부분이고 단계적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심화를 해야 하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예비 중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2-1 심화를 하기에는 당장 2학년 때 바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에 심화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예비 중일 같은 경우에는 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화 내용이 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2-1, 3-1 선행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쌩까지 다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심화까지 보고 넘어가는 방법도 선택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행을 얼마나 해야 하길래 시간적 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크게 잡은 제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목요일 설명에서 더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제 수학도 선택 과목제로 바뀌게 되면서 수학 2까지만 공통 과목이 되고 확통, 미적분, 기하 이 세 과목은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수능을 보면 되는 선택 과목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택 과목제로 바뀐 게 내년에 보는 2022 수능이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아직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이르고요. 그리고 학생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게 될지
뭐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지정을 하게 될지,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지정하게 될지 아직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공통 과목인 수학 2까지만 확실하게 해놓고 가자는 커리큘럼입니다. 보시면 선행 나가는 속도를 써놓은 건데요. 3학년 2학기까지 수학 2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과정을 다 끝내고 2학년 1학기 때 수학 상을 하고 2학년 2학기 때 뭐 수학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상 같은 경우는 수학하 나가면서 나중에 수학 1 나가면서도 계속 기출을 풀면서 복습을 병행을 하면서 나가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오프라인 설명이었으면은 처음에 이 PPT를 딱 넘어갔을 때 되게 웅성웅성 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화면은 지금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 이야기이고요. 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커리큘럼을 뭐 2학년 1학기 때 수학상, 2학년 2학기 때 수학하, 3학년 1학기 때 수학 1, 3학년 2학기 때 수학 2, 이 정도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뭐 이제 2학년인데 아직 중학교 거 하고 있다. 뭐 이제 현행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뭐 2학년 1학기 때까지 중학교 과정을 끝내고 그럼 대신에 한 학기 줄기 때문에 뭐 수학하, 수학 1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한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학 2까지 끝내고 가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세워본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아직 안 돼 있어서 뭐 이제 선행을 2학년 때 시작을 했다, 이제 수학 공부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뭐 선행이 거의 되지 않은 학생들의 현실적인 커리큘럼이 될 텐데요. 뭐 이렇게 되면 진짜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과정들이 선행이 되지 않은 채로 2학년 올라가서 처음 이제 해당 과정을 보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뭐 이 주변 학교에서 내신 3, 4등급 정도 노릴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등급을 올리려면 정말 고등학교 가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뭐 한 등급 한 등급 올리는 그런 길밖에 없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등 내신 대비는 어느 정도나 해야 하나요? 이제 보통 학원에서 중등 내신 대비 기간은 5주 정도 잡고 진행하게 됩니다. 뭐 5주 전 정도 되면 이제 그동안 이전에 선행 나가면서 했던 유형서를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 한 번을 복습을 하고 이제 그 후에 학원 자체 교재인 워크북이 나오면 워크북과 기출을 풀기 시작하면서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그 워크북을 다 풀게 되면 오답들만 모아서 오답 모음으로 풀게 되고 뭐 여유가 되면 이제 워크북 심화나 아니면 다른 가지고 있는 심화 교재들을 같이 풀게 됩니다. 시험 전주에는 지금까지 했던 오답들은 계속 반복하면서 학교 프린트를 더 풀게 되고요. 뭐 직전 보강이 되면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 그다음에 직전 연도 기출들 이런 것들로 시험 대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워크북은 기본, 응용, 크리티컬 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새로운 좋은 참신한 문제들은 직접 추가하고 좀 오래된 문제, 예전 문제들은 제거하면서 매년 직접 수정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심화 같은 경우는 뭐 강남기출이나 실제 심화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정말 어려웠던 문제들을 가지고 별도로 구성해서 프린트로 제작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 번호만 써서 학원에 제출하면 따로 학생 개별에 나만의 오답 모음을 만들어서 주고 있고요. 뭐 추가로 이제 기출을 많이 푸는 학생 같은 경우에 더 풀어야 될 기출 문제들은 뭐 프린트해서 따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혼합형, 서술형, 단답형 이렇게 3주간 3회 분량을 거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만 10문제 완벽하게 풀이 과정까지 쓰는 그런 시험을 보게 되고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답만 쓰면 되는 그런 문제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혼합형과 서술형에 있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원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하고 첨삭해 주시고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3회 통합해서 시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화 vs 선행이라는 주제로 선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복습은 왜 중요한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선행은 얼마나 진행해야 하는지, 내신과 현행 심화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짧게 보면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일 텐데요.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선행의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현행 심화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메이저 수학학원 시스템 안내는 홍인철 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김창현 부원장님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김창현 부원장님이 사실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그 메이저 테스트랑 저희 워크북을 직접 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걸 직접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집에서 새벽까지 계속 그 문제를 선정하고 그 교과 과정에 따라서 문제를 애들이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직접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험을 보는지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 본인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코로나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밴드에 동영상을 찍어서 공지를 드린 대로 저희는 예전에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시작했던 시작은 저희가 3월 달부터 했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온라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목표로 갖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코로나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 좀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면을 보고 아이들한테 눈빛을 보고 하는 수업이랑 달리 어쨌든 그 온라인 상에서 하는 수업이 사실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루 종일 이제 학교에서도 온라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눈도 아프고 이제 애들이 집중도 그렇고 되게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개별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원인 거를 이제 대부분 아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그 개별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저는 더 개인적으로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는 지금 실력 정석 강의 특강을 빡특강이라는 형태로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그날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끝까지 다 복습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하는 강의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은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해보면 온라인으로 강의식 수업이 제가 수업을 끌고 나가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호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사람인지라 그 대면 수업을 할 때 1대1로 자 누구야 어느 문제를 모르니 그래서 어떤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여기까지는 알아들었고 여기는 이해가 되니?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하던가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데 이게 특강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면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라고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게 저도
몰랐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제가 지치고 힘이 안 나고 수업할 끌고 가기가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특강이 있는데 좀 걱정되는데 대신에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불러서 이제 한 명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참 힘들 거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온라인 수업 시작하면서 이제 3주나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목표를 못 갖고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공지 드렸던 대로 그 날부터 저희가 담임 선생님들이 다 전화를 드려서 방학 전에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주 5일째 특강을 할 때 이제 하는 개별 학생들만의 이제 로드맵 작성을 이제 다 전화를 드려서 상의를 드려서 이제 그것을 세팅을 해서 시작을 했죠.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거는 뭐 로드맵 작성한다고 아이가 달라지겠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만약에 그걸 잘 따라서 하는 학생이 있으면 뭐 그 학생은 원래 열심히 하고 잘하겠지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이들은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진 않죠. 뭐 진짜 좋아하는 학생도 가끔 제가 대학 다닐 때 보긴 했는데 그건 드문 케이스고 그러나 하기 싫어하는 공부지만 본인이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잘하고 싶어 해요. 이거는 뭐 제가 지난 뭐 십몇 년 동안 그 수학학원을 운영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같이 짜놓고 내가 여기까지 지키자 그러면서 숙제를 내고 아이를 잘 해왔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안 됐을 때는 뭐 상황도 들어보고 혼내기도 하고 이런 게 자체가 어떤 학생이 이제 그 학생이 어떤 면이 되냐면 자기는 놀고 싶어도 여기는 해야 되는 걸 알고 여기를 강제적으로 따라오면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어느 날은 자발적으로 됐다가 안 되면 약간 혼나면 또 했다가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 여기를 맞춰서 따라가면 어쨌든 이 과정의 진도가 끝나고 내가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제가 옛날 강사 저도 지금 강사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혼내지 않은 강사는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혼낸다는 게 뭐 아이를 뭐 학대라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본인이 공부를 안 했을 때 어쨌든 그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선생이 있어야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더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동기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사람 선생이 얘기하는 거를 따라갔을 때 어쨌든 본인들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그래서 본인들이 아이들도 알아요. 본인이 이걸 한다 그래 놓고 안 했을 때 이 사람이 어쨌든 안 한 거에 대해서 혼내거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안심을 하지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불안하겠죠. 내가 이 사람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드맵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더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드맵을 실행을 해서 최대한도로 방학 전까지 저희가 그 목표한 대로 그걸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코로나 온라인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기말고사가 진행 중이에요. 3단계가 연말까지 되는 바람에 지금 학교 시험이 일정들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중학교는 수능이랑 내정이 이제 시험을 봤죠.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전통적으로 항상 시험을 한 번 어렵게 내고 쉽게 내던지 아니면 계속 프린트를 어렵게 냈던 순회 중이 프린트가 제가 역사상 아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프린트가 나오더니 시험 문제도 굉장히 쉽게 냈어요. 어제 중2 시험을 수능을 봤는데 일단 그렇게 냈고 정말 특이하게 프린트가 항상 쉬웠고 가끔 어렵게 내지만 대부분의 무난하게 냈던 내정중학교가 프린트를 엄청 어려운 걸 주더니 시험을 어렵게 냈죠. 뭐 이거는 개별 선생님의 성향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일단 역시 프린트를 어렵게 주니까 어렵게 냈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시험을 보고 나서 좀 잘 본 학생도 있고 못 본 학생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다음에 시험 준비도 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볼 건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직전 대비라는 명목으로 항상 이제 전날 아이들을 시험 체크를 많이 하죠. 그 직전 대비는 사실 그래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시험 전날 새로운 걸 뭐 공부해서 뭘 알아간다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전 대비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뭐 탐구 문제 같은 거 이제 크게 나오는 문제나 아니면 좀 중요 문제, 학교 프린트를 보면서 마지막 정리하고 복습을 하고 이제 오답을 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 행위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전날까지도 계속 그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학생도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전날 와서 저희랑 직전 대비를 하는 거는 뭐 이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어렵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니면 뭐 시험이 어렵게 나오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를 뭐 평소 때도 얘기를 하지만 전날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저도 이번에도 이제 전날 계속 자기는 도형이 약해서 뭐 되게 불안하다는 학생한테 이제 그 만나지 못했으니까 전화로라도 계속 이제 안심을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안 되면 뭐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 안 되면 10시에 온라인 수업 끝나고 내가 집에 방문을 해서라도 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뒤에는 어쨌든 수학에 대해서는 내가 뒤에서 어쨌든 간에 뭐 뭐든지 다 받쳐줄 수 있으니 좀 안심을 해라.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각 담임 선생님이 뭐들이 뭐 알아서 그런 걸 다 잘 하시는 학원이라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시험을 잘 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그 김창엽 부원장님 얘기하신 가장 큰 주제는 이렇게 선행이냐 뭐 심하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까 김창엽 부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잡고 선행을 하고 신호화를 나갈 수 있는지가 개정 그 할 수 있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많이 해야지 이제 실제적으로 점수를 얻는 어, 실력이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 뭐 그런 걸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실력 정석이다 뭐 블랙 라벨을 나는 2번을 받네 1번을 받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거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풀어볼 수도 있고 처음에 실력 정석 같은 경우는 어려우면 풀어준 걸 보고 다시 복습을 하고 이런 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몇 번을 봤다가 아니라 실제 고등학교 기출, 그러니까 어쨌든 실력 정석 상하를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1, 2학년 기출이죠. 물론 나중에 수능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수능 문제에도 뒤에 고등 상하가 이어져서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 기출 문제가 풀었을 때 점수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선행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중등학 부모님들 많으시니까 중등 같은 경우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개념 원리랑 쌤 같은 유형서를 처음에 하고 반복을 하잖아요. 뭐 어느 학원을 가든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쌤만 정확하게 여러 번 풀어도 사실 학교 시험을 하고 다 된다.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러니까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건 사실 실제적으로 쌤을 정확하게 본인이 다 이해해서 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수학을 잘 알고 다 풀 수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근데 그게 아이들이 처음에 쌤을 몇 번 풀었을 때 그렇게 되긴 힘들기 때문에 기준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중학교를 내정을 간다, 뭐 순회를 간다, 분당을 간다, 뭐 새별을 간다 했을 때 그 학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저는 한 최소한 2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중3인데 중3까지는 아니죠. 내가 중1인데 중3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2의 시험을 복습을 하는데 복습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2 걸 다시 풀진 않더라도 중2 기출 문제로 복습을 한다고 치면 그거를 시험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봤을 때 최소 한 2개, 3개까지는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5개를 틀리면 저는 그 부분을 다시 뭐 센이든 아니면 A급이든 복습을 같이 그 단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 본인이 그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본인도 까먹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그 자체가 나오는 안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시험을 보는 복습을 통해서 그 기억력을 더 오래 가고 기억력을 완전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그 어머님들이랑 세대가 저도 이제 저 옛날에 제가 그 대치동에서 공부할 때는 센이란 문제집이 없었죠. 대부분 이제 저는 정석으로 하고 이제 뭐 사설 모의사 뭐 이런 것들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본고사 문제집이나 이런 걸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본고사를 보진 않았어요 나이가. 근데 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센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형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유형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빨리 까먹어요. 그리고 센 풀 때는 정확하게 풀던 것도 시험지에서 섞어서 나오면 못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지를 보고 테스트를 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로 복습을 시켜서 본인이 생각을 하게끔 풀고 그게 습관이 돼서 점수가 연결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등 시험 문제는 저는 내정 순회 문제집으로 보통 2개 정도 기준을 제시하는데 2개까지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복습을 하면서 계속 선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고등학교 거 상하를 만약에
그 선행을 하고 있다면 실제 실력 정석이랑 블랙 라벨 한두 번 봤을 때 실제 기출 문제를 풀면 지금 잘하는 학생도 한 대여섯 개 이상 틀릴 거예요. 이 대여섯 개인 의미는 사실은 문제가 쉬워져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더 어려울 때는 그렇게 풀리면 한 8개 이상 틀리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다시 오답을 하고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뭐 EBS 고난도나 실력 정석을 복습을 해서 그게 실제 시험 점수로 연결이 됐을 때 그게 학교 가서도 그러니까 시간 안에 봐야겠죠. 시간 안에 봤을 때 그게 돼야 학교 시험 성적도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찬혁 부원장님 저희 이제 내신 대비로 워크북을 말씀하시는데 그 워크북 테스트를 단순히 그냥 문제를 제가 애들한테 계속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시간 맞춰서 보고 채점하고 오답 정확하게 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늘어져서 그냥 풀면 의미가 없어요, 시험이.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어 전체 20문제 정도가 다 좋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험이. 사실 좋은 문제는 시중 문제집이 더 좋은 문제집이 많죠. 근데 그러나 저희가 특히 제가 시험을 계속 보란 얘기는 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점수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 안에 계속 보는 워크북이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면 계속 학습 현황 파일로 계속 날아갈 텐데 정말 신기한 거는 계속 두세 개 틀리던 아이는 실제 가서도 두세 개 틀려요. 거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당황을 해서 점수가 더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 나오던 점수보다 오르는 경우는 사실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심화를 할 때 가장 기준은 본인이 볼 수 있는 시험에 대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잠시 좀 넘겨보면 예를 들어서 음, 뒤에 있네요. 네, 이런 것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 자체가 고등학교 시험을 처음 보기 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학교 시험이랑 달라지는 예비 고1과 그 다음에 첫 시험을 보는 예비 중1을 위해서 이런 도전백이라고 해서 이제 각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저희가 11월부터 제작을 해서 계속 시험을 보고 아이들의 시험 준비를 시키는 이유도 다 그런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를 돼서 시험을 잘 보고 그 시험에 안착을 시키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좀 말이 길어졌는데, 네, 빨리 넘겨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올해 대학 입시 얘기를 드릴게요. 음, 일단은 그 코로나로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원래 예전에 겨울방학 설명회 하나쯤 되면 뭐 수시로 누가 서울대를 붙었네, 의대를 붙었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뭐 저희가 밴드 공지도 하고 뭐 아이들의 이름은 지우고 공지도 하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결과가 나와서 하는 경우는 제가 아까 낮에 받았던 그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회 준비하는데 경기외고 3학년 학생이 이제 미국 대학으로 틀어서 미국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뭐 미디어 과학과가 붙었다고 와서 축하하는 제 결과 지금 이거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시험을 어떻게 받고 애들이 수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이게 역시나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올해 그 입시 전문가들이 대치동도 그렇고 다 시험이 코로나 때문에 쉬울 거라 그랬는데 이게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계속 예상을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들한테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재수생이셨던 아버님이랑 문자를 시험 3일 전에 계속 했을 때도 다른 데 다 쉽게 얘기한다는데 어렵게 나올 거란 예상이시냐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입시를 수능 같은 경우는 94년도부터 이제 계속 입시를 본 건데 교과 과정이 바뀌는 첫 해 시험이 쉽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지금 이번에 교과 과정 바뀐 것뿐만 아니라 전에 이제 2016학번인가 바뀌었을 때도 그 해 고3 분당 아이들은 되게 정시로는 거의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교육과정 평가원은 뭐 예년과 같이 냈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할 만한 것까지는 아니고 항상 이제 그 요새 아이들의 고3 일정이 저희 이제 예전에랑 다르기 때문에 그 재수생이랑 고3의 실력 격차가 수시 뭐 지원한다 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이런 걸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항상 이제 고3 애들은 정시로 이과 애들은 참 시험 잘 봐서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보통은 재수생들이 많이 가는데 그게 여전히 이번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특히 그 고3 이과 애들이 미적분 자체를 킬러나 준킬러를 푸는 연습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수학 시험을 보기 되게 힘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고3 이과 애들은 수시로 뭐 서울연고대에 붙어서 지금 1차를 붙고 뭐 일정 중에 있지만 걔네들이 만약 수시가 안 되면 정시로 가기는 되게 어려운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뭐 이건 비단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곳도 그럴 거고 작년에 그래서 어쨌든 수시로 잘 가거나 아니면 수시가 좀 애매해서 정시로 가겠다고 재수한 학생들은 잘 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사실 수학을 3개나 틀렸지만 국어를 다 맞아서 그 의대를 붙었던 저희 재수생 하나는 이번에 수학을 다 맞아왔죠. 근데 국어를 3개 틀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의대 순위를 좀 높여서 뭐 지금은 카드 의대나 연대 의대 밑자락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재수생 이과가 아니면 사실 되게 보기 힘든 시험.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거 얘기 드리기 전에 일단 또 말씀드린 거 생각외로 수시가 많이 안 줄었어요. 상위권 대학은 일단은 뭐 정시가 늘린다고 하더라도 뭐 논술이나 특기자에서 인원을 좀 빼서 그런지 어쨌든 수시가 안 줄어서 제가 고3 애들 이번에 자기소개서 쓰고 지원을 해봤더니 예년과 똑같은 수준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3 등급이 2.3이면 예년에 지원하던 학교를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1차는 다 붙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고3 애들은 여전히 수시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내신 고등학교 가서 분당에서 하는 건 굉장히 내신에 집중하는 건 맞는 전략인 것 같다. 다만 이제 정시를 잘 보기 위해서 이과 애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하나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모레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 기하 미적분 어떤 계열 선택할 것인가인데 뭐 대치동 가서 이미 좀 빠른 곳은 설명회를 미리 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기하를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하를 선택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하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까 해요. 내일 모레도. 왜냐하면 고3 애들이 그렇게 일정이 바빠가지고 수능 공부를 매진을 못하고 수능 보는 연습을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미적분이 워낙에 어렵고 많고 양이 힘들어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덜어내고 기하가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양이 작았을 때 그거를 연습을 했을 때는 고3이 어떻게 보면 서둘러서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시도 잘 보면서 정시도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내일 모레 설명회에서 아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단 평가는 이제 김찬욱 부원장님 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제가 얘기 드릴 건 없고 그냥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그 학원 선생님들이 진단 평가 만들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저희가 회의하고 문제 빼고 놓고 와서 굉장히 정교하게 난이도를 맞춰서 어렵죠. 사실은 뒷부분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어서 제가 작년에 한 50분 정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 아까 김찬호 부원장님 90점 이상 드문다고 했잖아요. 90점 이상 저 한 명 만나봤어요. 90점 이상 받은 한 명은 이렇게 낙생고에서 그 1등하는 학생이었죠. 그래서 그 학생을 제외하고는 70점 이상도 저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70점도 뭐 한 네다섯 명 있었나? 그러니까 70점 정도는 보통 진짜 경시에서 굉장히 수학은 나는 정말 자신 있다는 학생들 아니고는 대부분 실력 저속 블랙 라벨을 여러 번 푼 학생들도 55점 받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험을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보시던 뭐 나중에 와서 보시던 간에 점수가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걸 어떻게 소화가 돼 있어서 심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복습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심화가 잘 돼 있으면 우리는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런 그 평가의 대상으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 평가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이 시기에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항상 그 연말 설명회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 웨딩으로 빌려서 400명 오셔서 한 적도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이제 학원에 대형 자습실이죠. 테스트실에서 이제 뭐 음식도 대접하고 이제 각 반 오시면 이제 1년 동안 저희 어떻게 공부했고 앞으로 겨울방학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간담회도 해드렸는데 좀 상황이 이제 그렇진 못해서 제가 이제 학년별로 쪼개서 일단은 온라인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1월 11일 날 저희가 방학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뭐 설명회나 아니면 뭐 간담회 같은 거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 방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드맵이란 거를 이제 요렇게 짜죠. 그래서 요런 로드맵을 짜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 거지? 2019년 겨울 방학이면 작년 건가? 저희 반 거예요. 저희 반 학생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심화 과정은 고등상과를 실력 저속 불능 라벨로 한다. 선행은 수원 수투를 하면 쌩과 기본 정석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1, 2, 3, 4주차 이게 뒤에 가면 2월 달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건 1월에 아마 1, 2, 3, 4주차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단원별로 이제 각 교재별로 이제 써놓고 매주 금요일 날까지 어떻게 한 거를 저희가 체크해서 이걸 발송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짤 때 어쨌든 학생과 같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번 방학을 보내자라고 해서 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외로 저희가 방학 때 주 5일을 매일 나와서 하잖아요. 4시간씩 매일 하고 어떤 이제 9 to 6 같은 걸 신청한 학생들은 9시에서 6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2달을 하면 그 학기 중에 뭐 내신이 다가와서 못했던 공부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겨울 방학을 주 5일을 방학 특강을 월화수목금을 활용하시면 그 그간에 못했던 심화 뭐 선행 등을 굉장히 많이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굉장히 저는 그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이제 그 진도나 이런 거 나는 이런 실력 정석을 풀어 뭐 어디 수원을 했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아이들이 방학 때 같이 고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수학을 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게 큰 자산이 되고 아이들의 자존심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수학에 자신감이 안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난 뭐 예를 들어서 고등상은 정말 오랫동안 많이 봤어. 나 거긴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원천이 되는 거고 그게 저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그게 뭐 사실 경험방학이라는 게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다 고생인데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기도 해요. 학기 중이랑 달리 굉장히 애들도 숙제도 잘해오고 아이들의 눈빛도 학교 다닐 때 피곤한 거랑 달리 굉장히 반짝반짝한 고로 저희가 굉장히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면 잘 보내는 것이 이제 내년, 내후년에 이제 입시를 치르고 시험을 치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어, 기말고사 직후부터 바로 개학 전까지는 겨울방학이라 생각하시고 그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등과 고등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 중등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념서 뭐 센을 통해서 개념선 보통 이제 개념 원리나 제가 지은 뭐 수학 게임 책도 있는데 네, 그런 책들로 이제 처음 기초를 잡고 그다음에 메이저 테스트를 통해서 메이저 테스트는 아까 김찬엽 부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제 복습 테스트죠. 이제 이런 거를 거쳐서 그 뒤로 이제 심화를 A급이나 기출 모의까지. 저는 A급만 써놓은 이유는 A급만이 선행 안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집이긴 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A급이 있긴 했었는데 최상이나 하이레벨 뭐 수학의 신 개념 탑 뭐 이런 모든 문제집들은 사실 심화가 안 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걸 단순히 못 푼다고 애들이 자존감이 더 아니면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습은 A급을 통해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고등은 어, 제가 이제 고등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력 분석 불량 레벨 기본인데 요새는 EBS 고난도 먼저 풀긴 해요. 그러니까 EBS 고난도가 명실공히 그 대진과 중앙에 아니 기타 등등 학교에 이제 부교재로서 거의 시험 문제 7, 80%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EBS 고난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낙생이나 기타 등등 학교들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모의고사죠. 전국 학력 연합 평가라는 모의고사에서 항상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번호인 21번과 단답형 주관식의 마지막 번 30번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을 모아놓은 자이나 자이 스토리라고 하죠. 마플, 마스터 플랜의 약자인 책 이런 책들을 미리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문제도 많지만 실제로 그 영덕이나 또 어디야 낙생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영덕은 이런 모의고사 문제집을 냈다가 EBS 고난도를 냈다가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요. 낙생은 생각외로 신기하게 EBS 고난도를 안 쓰고 본인들의 프린트가 대부분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낙생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실력 정석 블랙 라벨과 뭐 자이스토리나 마플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중앙이나 대진을 가서 해보겠다 그러면 EBS 고난도 다른 기타 나머지 학교들도 사실은 분당고 같은 경우는 기출 모의고사를 더 많이 내는 경향이 있고요. 수내나 한솔 등등도 학교 프린트를 주는데 거기는 이제 모의고사랑 고난도 문제를 좀 섞어서 낸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저희가 겨울방학 때나 앞으로 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베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은 요게 이제 겨울방학에 제가 드릴 마지막인데 어,
저희 옛날에 9 to 10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는. 그래서 이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수학을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9 to 10 같은 경우는 좀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 to 6로 바꾼 다음에 아이들이 나는 9시부터 10시까지는 정말 수학 많이 한다. 중간에 뭐 영어학원이나 국어학원 갔다 오고 영어 숙제를 하더라도 실제 9 to 6 하는 동안에 수학 숙제를 다 하고 다 한다라는 거 하는 거면 안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도 그거를 수행해서 2달 동안 열심히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9 to 10 같은 경우는 보통 중3이나 고1들이 많이 하는데 9 to 6는 어머님들이 이 아이가 그걸 할까 싶지만 이걸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놀더라도 그 이 시간에 난 방학 때 마치 저희가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듯이 굉장히 집중도를 배워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학생들은 따로 이제 저희 그 아카데미라고 하는 책상도 크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 있는 곳에 좌석을 아예 배정을 해서 그 하루 종일 관리를 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 방학 때 좀 많은 변화를 바꾸고 하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그 학원인데 이제 방학 때는 이제 강의 특강을 합니다. 네, 그 방학 때 강의 특강은 지금 이제 과정별, 그다음에 뭐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를 가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방학 중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예비 중위를 위한 특강도 있고 고등상 개념 강의, 그러니까 기본 강의죠.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그다음에 고등하 개념 강의도 있고 수학 원 개념 강의도 있고 확통 개념 강의도 있고요. 네, 그뭐 고3 강의는 네, 고3 강의도 제가 이제 이과 특강하고 이제 공통으로 써 있는 거는 이제 수투 수원이 공통이기 때문에 공통하고 그 뒤로 이제 문과나 이과로 분리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학 때 특강이 이제 개설되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요거는 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상에서 이제 미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평가를 준비했는데 일단 내신 대비 그 기출문제 모의평가 이제 집합 다 모아서 시험 보는 거는 코로나가 심해져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서 봤고요. 온라인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봤어요. 정말 신기하게. 근데 온라인 아닐 때 모의평가는 저희가 그 대형 자습실이 거의 한 80석 되는데 거의 다 차서 시험을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비고일 모의평가라고 해서 이제 내년 시험들 앞둔 학생들은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할지 집합으로 할지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서 저희가 집합으로 하면 그 거리를 다 띄우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뭐 저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뭐 나라에서 정해주는 대로 저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거의 다 얘기를 드린 것 같고, 네, 네, 저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혹시나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가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채팅창에 혹시 뭐 적어 주시면 제가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답변을 드리고요.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이 잘 안 보이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봤네. 화질 조정하면 괜찮다고 하네요. 그 뭐 여기 저희 학원 뭐지? 학원 안내문을 저희가 이제 후기를 쓰면서 학원 안내문을 그 밴드에 올릴 때 같이 올려드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올렸던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이라 질문하기가 참 어려워. 원래 사실은 오프라인 설명을 하면 제가 이게 질문 받고 답변 드리다가 한 3, 40분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뭐 기타 궁금한 거나 뭐 저랑 뭐 전화 상담 아니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난 다음에 방문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보통 상담이 가능하니까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에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온라인 참 집중하기 힘든데 이 설명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네, 이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잠깐 올릴 거지 우리. 네, 이 영상은 저희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게시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